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서울 동교동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커피 브랜치 회사 대표에게 100억에 팔렸습니다. 이 사저는 막내 아들이죠. 김홍걸 씨가 가지고 있다가 10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때 이제 팔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뭐 상속세 뭐 충당하고자 뭐 상속세 납부로 뭐 돈이 없어서 팔았다. 뭐 이렇게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이 100억에 팔리고 나서 민주당 정치권 즉 정청래라든지 또 이런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문화유산이니까 DJ 사전은 문화유산이니까 국민들이 다시 대사주자, 국민들이 돈을 내서 대사주자라고 해서 여론에 아주 질책을 받았죠.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니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아들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내가 100억 받고 판 사저를 지금 두 번째 형이죠. 김홍업 씨죠. 김홍업 씨. 이 사람이 국민 돈을 모금해서 다시 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가 다시 팔리는데 김대중 재단 사단법인 김대중 기념사업회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DJ 사저 현 소유주인 펄스트 커피랩 대표 박청기 씨와 매매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즉 김대중 재단에 이 사저 매입 우선권을 주는 게 골자인데 매매가는 기존 매매가 100억 원에 더해서 취등록세를 부대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매각 시점은 추후 논의한다. 이 재단은 이 사저를 사서 김대중 2호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재단 사무총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추후 각계각층 국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 위원회 좋아한다 그죠? 이 좌익 세력들은 위원회를 좋아합니다. 왜? 위원회라는 조직은요 책임을 잘 지지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조직은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저 매입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시작할 것이다. 즉 이 말은 국민들로부터 또 삥 뜯겠다는 소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게? 국민들 돈 모아서 또 그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 이런 것도 모아서 이 100억 주고 100억 받고 판 사저를 다시 사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뭐 그러면서 우선 재단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동참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도 두루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돈 내놔라 이 소리군요. 이 재단은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보면요. 김대중 2호 부부의 사저를 상속자인 막내 김홍걸이가 팔고 100억을 챙겼어요. 그죠? 그런데 김대중 DJ의 이남이 속한 재단 측이 다시 이걸 산다 이거죠. 무슨 돈으로? 국민 돈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100억이란 돈을 팔고 챙긴 건 김홍걸이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그럼 김홍걸이가 100억 챙기고 다시 이걸 다시 사기 위해서 국민들 돈을 뭐 정치권 돈을 동원해서 산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실상 이 재산 싸움을 하던 형제가 국민 돈으로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참 이거는 이 볼성 사나운 짓입니다. 자, 그런데 김홍걸이가 이 막내 김홍걸이가 왜 이 집을 팔았느냐? 왜 이 집을 팔았냐?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걸은 2019년이네요. 2호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2021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이 사저를 매각하면서 바로의 형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상의 없이 매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홍걸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DJ 사전 매각은 코인 투자 실패 때문이다. 뭐 이런 또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보식의 언론에 나온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은 17억 원의 상속세, 그러니까 이 사절을 상속받으면서 17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홍걸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상금을 받았잖아요. 그 상금 일부를 납부했다는 거예요. 상금 일부를 납부했고 그 일부가 3억 원인데 남은 5억 원은 자신이 사용했다는 것인데, 원래는 이 8억 원을 다 상속세 납부하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억 원만 납부했고 5억 원은 자신이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김홍걸이 이거 밝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에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1년 3월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군요. 당시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받고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 1천만 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뭐 실적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자, 그렇다면 남은 노벨 평화상, DJ 전 대통령의 남은 노벨 평화상 상금 5억 원을 가지고 했다는 소리인데, 이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날렸다, 이 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상속세를 못 내서 이걸 결국은 매각을 했는데, 그리고 100억 받고 매각을 했는데, 이 판 사절을 다시 또 두 번째 아들이 사가져 가는데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국민 돈으로 사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이게. 자, 그런데 김홍걸 같은 경우 이 재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걸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36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서 징역형을 받은 바 있고, 뇌물을 많이도 받네요. 21대 그 국회의원 때, 본인이 21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재산 신고 금액이 57억 원인데 22대 총선 예비 후보 때는 67억 원을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4년 만에 재산이 10억이 늘어났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자,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상가대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누락해서 신고해서 이 건으로 2020년 9월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재산 관리, 이걸 뭐 재산 신고 누락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걸 모르는 모양이죠. 뭐 여기 뭐 아파트 분양금까지 4채 신고해야 되는데 한 채는 빠지고 3채만 신고해가지고 뭐 또 뭐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 DJ 동교동 사제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녀들이 잘 상의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속세 이것들 처리를 못해서 이걸 다시 100억 받고 팔았는데, 이걸 다시 둘째 형이라는 사람은 다시 이걸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돈이 없으니까 국민 돈으로 이걸 다시 매입하겠다고 뭐 협약서까지 썼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주화 운동했다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돈으로 성금을 모금하겠다? 이건 앵벌이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절대 찬성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